그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괜찮겠지.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발끝이 찌릿하게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알았습니다. 혈당은 내려갔지만 병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진료실에서 그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약을 먹는데도 몸이 이렇게 망가질까요? 그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아침은 달달한 커피로, 점심은 흰쌀밥과 국, 저녁은 과일과 간식. 약은 꼬박꼬박 챙겼지만 음식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병이 아닙니다. 몸의 사용법을 잃은 대사 질환입니다.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그대로인데 약만으로는 그 근본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약은 수치를 임시로 낮출 뿐 혈관과 세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 먹을수록 겉으론 안정된 듯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합병증이 진행됩니다. 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눈의 피로감이, 다음엔 다리의 저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그렇게 깊어졌을 줄은 몰랐죠. 그날 이후 그는 식탁부터 바꿨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 커피 대신 따뜻한 물, 간식 대신 두부와 채소. 3개월 뒤 수치는 물론 몸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약은 도와주는 거였고 고치는 건 내가 하는 거였네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약은 치료가 아닙니다. 당뇨를 고치는 건 식탁 위의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약이 혈당을 낮춰도 병이 멈추지 않는지 그 의학적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 먹고 나니까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괜찮겠죠?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수치가 내려간 건 맞지만 몸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뇨약은 혈액 속의 당을 강제로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약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분비하게 만들고 어떤 약은 간에서 포도당이 나오지 않게 막으며 또 어떤 약은 소장에서 당 흡수를 늦추죠. 즉, 약은 몸의 기능을 밀어붙여 일시적으로 수치를 낮추는 장치일 뿐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세포는 인슐린에 더 둔감해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약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용량은 늘어나며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단계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는 안정돼 보이는데 몸은 더 망가지는 현상입니다. 한 68세의 남성 환자는 매일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검사표에는 혈당 안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의 발에는 상처가 낫지 않았고 눈에는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약만 믿었지 밥은 그대로 먹었거든요.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당뇨는 약으로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싸움이 아니라 몸의 대사를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그 시작은 식단입니다. 음식이 몸의 리듬을 바꾸고 간과 췌장을 회복시켜야 비로소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는 도구일 뿐 당신의 몸을 고치는 건 결국 당신의 식탁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약만 믿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때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 바로 식단을 무시한 결과로 나타나는 초기 손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아도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그 신호는 특히 조용하고 미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몸속에서는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많아지면 그 당분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 세포가 영양과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며 상처가 더디게 낫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첫 경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혈관의 손상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합병증이 시작됩니다. 눈의 망막, 신장의 역과막, 발끝의 신경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한 70세 여성 환자는 말했습니다. 밥 먹고 졸리고 다리가 저렸지만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그녀는 이미 초기 망막병증과 단백뇨가 있었습니다. 혈당은 약으로 정상 범위였지만 식습관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몸은 정직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아무리 약으로 눌러도 결국 세포는 그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이 병은 조용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합병증, 눈의 변화 간화를 통해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의 첫 번째 합병증은 대부분 눈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야가 조금 흐릿해요, 눈이 자주 피곤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이미 당뇨 망막병증, 디아베틱 레티노파티, 이 시작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 속의 망막은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매우 얇고 섬세하기 때문에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쉽게 손상됩니다. 포도당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류가 막히면 망막세포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 혈관은 약하고 불안정해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터지며 출혈을 일으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야가 흐릿하거나 불빛 주위에 번짐이 생기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시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심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는 눈앞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당뇨 망막병증 초기였습니다. 그녀는 혈당은 정상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약으로만 조절된 혈당의 숫자는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바뀌지 않으면 혈당은 수치상으로만 안정될 뿐 혈관은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녀는 이후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튀김 대신 삶은 채소, 단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 2달 뒤 출혈 부위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시야의 번짐도 줄었습니다. 눈은 몸의 거울입니다. 혈당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눈입니다. 따라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작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혈당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눈보다 더 조용히 진행되는 두 번째 합병증, 신장 손상, 즉 몸의 정화 장치가 무너지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눈이 혈당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낀다면 신장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손상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합병증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피를 걸러 노폐물과 수분을 배출하는 정화 필터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피 속의 단기, 신장의 미세혈관 벽에 들러붙어 점점 두꺼워지고 혈액이 원활히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더 많은 압력을 가해 일을 하게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 세포가 손상되어 단백뇨가 생깁니다. 이 단백뇨가 바로 신장 손상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통증이 없고 피로감이나 부종 같은 미묘한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몸이 붓네 하고 넘깁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식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짠 찌개, 고기 위주의 식사, 과일 주스를 매일 즐겼죠.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돼 보였지만 검사 결과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됐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수치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초기에는 식단만 바꿔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류 위주로 바꾸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침묵하는 경고등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회복에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욱 식단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약이 아니라 식사가 신장을 살리고 혈당을 바로 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합병증,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신경병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증상은 작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늦게 알아차리지만 가장 위험한 변화가 바로 발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신경 손상입니다. 이 증상은 처음에는 그저 다리가 저리다, 발끝이 시리다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도 감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상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 속 포도당이 신경을 싸고 있는 미세 혈관을 막습니다. 그 결과 신경에 영양과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상태를 당뇨신경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신경 손상이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요즘 발바닥이 따끔하네, 밤에 발이 화끈거린다는 불편감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뜨거운 물에도 상처에도 반응이 없게 됩니다. 이 감각 둔화가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감각이 없으니 상처가 생겨도 모르고 그 상처에 세균이 감염되면 염증이 깊어져 괴사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 절단 수술까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왼쪽 발끝이 둔하다고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이미 미세 혈류가 줄고 신경 반응이 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식사 후에도 늘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걷고 식사 후엔 바로 눕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 음식과 튀김을 줄이고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죠. 2달 뒤 그는 이상하게 다시 발끝이 느껴져요 라고 했습니다. 그건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지만 혈당이 안정되면 서서히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식단의 변화와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혈당 수치만 신경 쓰다, 이런 합병증을 겪는지 그 위험한 착각의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안심합니다. 공복 혈당이 110이래요. 괜찮대요. 하지만 그건 단 한순간의 수치일 뿐
당신의 몸이 진짜로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고 내립니다. 아침엔 낮아도 식사 후엔 급격히 오르고 밤에는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며 다시 높아집니다. 이 변화의 폭이 클수록 혈관과 신경은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억지로 수치를 정상 범위로 맞춰 놓으면 몸은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겪는 합병증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치는 안정됐는데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다는 사실. 그 이유는 약이 혈액 속 당을 낮출 뿐 세포가 포도당을 올바르게 쓰도록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약은 청소기이고 식단은 전원 스위치입니다. 청소기가 있어도 전원을 켜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듯 식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약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69세 여성 환자는 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식습관은 10년째 변함없었습니다. 혈당이 괜찮다니까 이제 괜찮은 줄 알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이미 60%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수치는 숫자일 뿐이었네요. 당뇨 치료의 진짜 목적은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혈관과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 몸의 대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것이 약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열쇠는 언제나 식단 속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몸의 리듬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해법, 식단이 약보다 강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 치료의 진짜 시작은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변화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힘은 약이 아니라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몸의 연료이며 그 연료의 질이 간, 췌장, 혈관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니라 몸이 포도당을 사용하는 법을 잊은 상태입니다. 이 잊혀진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몸이 스스로 대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식단의 리듬입니다. 특히 콩, 채소, 통곡물 중심의 식단은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게 만들어 인슐린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섬유질이 많아 포도당이 혈류로 서서히 흡수되며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약을 늘리지 않아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는 약만 먹으면 되죠 라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이 시작되자 식단을 전면적으로 바꿨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튀김 대신 찐 채소, 간식 대신 삶은 콩과 두부로 구성했죠. 3개월 후 그의 혈당은 약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게 약보다 강하네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이 약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약은 결과를 낮추지만 음식은 원인을 바꿉니다. 몸의 세포가 다시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만들고 간과 췌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식단은 결코 보조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치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어려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단 한 끼의 밥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킨 사람들의 공통점, 그들이 어떤 식단과 생활 리듬으로 몸을 되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혈당이 안정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약을 쓴 것도 값비싼 보조제를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
식사의 질을 바꾼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배부르게 먹는 것을 건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얀 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고 반찬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합니다. 또한 식사 순서에 신경 씁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식사 후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습관. 밥 먹고 바로 눕는 대신 10분간 걸거나 가벼운 설거지라도 하며 몸을 깨웁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혈당을 낮추는 자연 인슐린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식후 졸림이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셋째, 마음의 긴장을 풀 줄 아는 사람들. 스트레스는 약보다 강하게 혈당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명상, 호흡, 산책 같은 작은 루틴으로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코르티솔이 줄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은 수치뿐 아니라 삶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줄고 밤에 잠이 깊어졌으며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병이 나를 끌고 갔는데 지금은 내가 병을 이끌고 가는 기분이에요.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몸이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은 상태. 그 리듬은 약이 아닌 식습관과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나이에 식단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 60세 이후에도 몸이 회복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이미 오래됐는데 바꿔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0세든 70세든 회복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피부는 약 1달, 혈액세포는 2달, 간세포는 약 3달마다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부터 식단을 바꾸면 3개월 후에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양이 들어오면 세포가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 결과 혈당 리듬이 안정되고 피로가 줄며 장기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는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공복 혈당은 165, 당화혈 색소는 8.1%. 그는 평생 흰쌀 밥과 고기 중심 식단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3달 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수치도 130대로 내려갔어요. 그의 변화는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3끼를 다르게 먹었을 뿐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기름진 반찬 대신 채소, 간식 대신 견과류와 따뜻한 차. 그 단순한 반복이 몸의 리듬을 되살렸습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섭취한 음식으로 다시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회복의 속도를 조절하는 리듬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3가지 식습관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몸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단 3가지 습관만 바꿔도 혈당과 합병증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수십 년간의 임상에서 확인된 단순하고도 강력한 공식입니다. 1. 탄수화물의 양보다 질을 바꿔라. 흰쌀, 밀가루, 설탕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먹는 순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현미, 귀리, 통보리,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을 천천히 흡수시켜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시킵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것보다 밥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식사 순서를 바꿔라. 식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 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 장벽을 코팅하고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킨 후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습관의 변화로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식사 후 10분 몸을 움직여라. 식사 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은 30종 60분 사이입니다. 이때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게 되어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식탁 주변을 천천히 돌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을 정리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이 합병증의 시작이라면 식후 10분 움직이기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약이 아닌 생활 처방입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는 이 루틴을 2달간 실천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약이 저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가 약보다 강해진 느낌이에요. 그녀의 혈당은 30포인트 내려갔고 무겁던 다리가 다시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되살리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치유의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약은 도구이고 진짜 치료는 내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은 당신을 돕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진짜 치료는 당신의 손끝에서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당뇨는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세포의 기억이 피로해진 결과입니다.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선택과 습관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한 숟가락의 밥, 한 잔의 음료, 한 번의 선택이 혈당을 올릴 수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약은 수치를 잠시 낮추지만 음식은 몸의 대사를 바꾸고 세포를 되살립니다. 그 차이가 바로 조절과 회복의 경계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약을 늘려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던 사람, 혈당은 괜찮다는데 시력이 흐려지고 다리가 저리던 사람. 하지만 식탁을 바꾼 뒤 그들의 몸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약의 양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약을 믿던 내가 이제는 내 몸을 믿어요. 당뇨는 두려운 병이 아닙니다. 몸이 보낸 경고이자 다시 자신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의 음식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 밥 한 끼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그 국 한 그릇이 당신의 세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이 약국이 되고 당신의 습관이 치료가 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